대부분의 유럽 민담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꽤나 타락하고 엽기적입니다. 헨젤과 그레텔도 예외가 아니죠. 원래 이야기에는 식인, 아동살해, 마법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꽤 기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게 어린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 그 대답도 꽤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식인, 아동살해, 마법 같은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중세의 독일에서는 아이를 먹는 일이 있었고 피해 굶주린 마녀 사냥으로 수천 명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잊어버린 정말 광기 어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아주 어둡고 폭력적인 실화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형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 형제는 독일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민담을 수집해 출간했습니다. 그 시기 나폴레옹은 독일을 성공적으로 침공했고 그 결과 독일은 조각조각 분열되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이것이 독일 문화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독일 문학, 민담과 설화를 수집해 미래 세대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그림 형제가 염두에 둔 독자는 사실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학자들이었죠. 그러니 이야기에 폭력적 주제를 넣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두 형제는 가능한 많은 민담을 찾아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백, 어쩌면 수천 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었습니다. 야코프와 빌헬름 그림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도르첸 빌트라는 여성에게서 채록했는데 그녀는 훗날 빌헬름의 아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림 형제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수정합니다. 동기와 분위기, 심지어 핵심 메시지까지 달라졌고 전체적으로 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뼈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담이 어떤 시대적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비교적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헨젤과 그레텔에는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변형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여기서는 그림 형제가 출간한 원본 버전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버전에는 없는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독일의 한 가족이 먹을 것을 완전히 잃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해 아이들을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버리자고 합니다. 거기서는 아이들이 야생동물에게 죽을 거라고 말하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고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아들 헨젤은 그 대화를 전부 엿듣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는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을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 길에서 헨젤은 몰래 자갈을 떨어뜨려 집으로 돌아갈 길을 표시합니다. 숲에 도착하자 부모는 아이들에게 불을 피우라고 하고 더 많은 장작을 찾겠다며 떠납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부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 아래의 자갈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지만 어머니는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곧 음식이 다시 떨어집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아이들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시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갑니다. 이번에 헨젤이 자갈 대신 빵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버릴 무렵 새들이 그 빵 부스러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사흘 동안 숲을 헤매고 결국 빵과 케이크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합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작은 노파가 나와 아이들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노파는 사탕, 케이크, 온갖 단 것을 먹여 재우지만 물론 그녀는 마녀입니다. 마녀는 아이들을 유인해 잡아먹기 위해 그 집을 만든 것입니다. 마녀는 헨젤을 닭장 같은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
그 일에는 헨젤을 강제로 먹여 살찌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레텔은 마녀에게 오븐에 굽는 빵을 좀 봐달라 합니다. 마녀가 확인하려 몸을 숙이자 그레텔은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산채로 불타 죽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석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찾아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보석을 건네고 가족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밝혀집니다. 아이들이 사라져 있는 동안 어머니는 죽었다는 사실을요. 아동 유기와 시기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사실에 가깝습니다. 1300년대 초반 유럽 전역에서 농업이 확장되며 음식은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시작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315년 일종의 소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비가 유럽을 덮치고 새로 심은 작물이 죽거나 썩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식량 부족으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귀리, 소금, 밀 같은 필수 식재료 가격이 폭등합니다. 설령 음식을 구해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난한 가정을 버텨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숲에 버립니다. 대기근 동안 이런 일이 완전히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일 것이라면 버려진 아이들이 어쩌면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최소한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 마녀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극단적 상황에 몰린 일부 가족은 대기근 동안 식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굶주림은 너무 심해져서 아이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택이 명확해졌겠죠. 헨젤과 그레텔은 1800년대 그림 형제가 기록했지만 이 이야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 1300년대 대기근 직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현실의 사건들이 이야기에 영감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민담은 구전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도 덧붙습니다. 마녀는 전 세계 민담에서 흔한 소재죠. 특히 독일에서는 중세의 역사상 가장 크고 치명적인 마녀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기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파괴의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돌리고 싶어 했고 강한 기독교 지역이었던 곳에서는 그 대상이 마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아주 편리한 카드였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동 계급도 분노를 쏟아낼 곳을 찾을 수 있었고요. 독일의 마녀 사냥은 끔찍했습니다. 늙고 혼자인 여성은 마녀로 의심받기 쉬워졌습니다. 법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기소만 되어도 고문과 투옥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남서부에서 법정이 처형한 사람은 약 3200명에 달합니다. 잔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정이 마녀를 몰아내기 위해 두 개 마을 전체를 학살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모두 마녀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90세의 사제가 마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12세 이하의 아이들만 해도 약 50명이 마녀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됩니다. 마침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를 마녀로 몰아붙였고 하층민들도 상류층에게 원한이 있으면 마녀다! 라고 고발해 처형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독일 민담 헨젤과 그레텔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들이 악한 마녀를 물리치는 것을 중심에 둔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오늘날의 많은 각색판에서 어머니는 계모가 됩니다. 유럽 민담, 특히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서 악한 계모는 흔한 클리셰입니다.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그림 형제가 아이들이 친엄마를 악으로 보는 걸 두려워해서라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어린이를 위해 쓴 게 아니니까요. 악한 계모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성의 순수함을 보존하려는 욕망, 다른 하나는 당시의 사회 현실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고 계모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계모는 선한 친모의 대비물로 기능합니다. 친모라면 절대 그래선 안 되는 모습, 잔혹하고 사랑이 없고 악랄한 존재로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마녀를 죽인 뒤 계모 혹은 어머니도 죽습니다. 어떤 반전 영화 같은 해석은 어머니와 마녀가 사실 같은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더 그럴듯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두 인물 모두 악과 당대의 여성 혐오적 시선의 어떤 형태를 대표한다는 것. 나쁜 여성이 죽어야 아이들이 안전한 가부장적 집,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모든 걸 말하고 나면 사실 헨젤과 그레텔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 요소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인지 아니면 헨젤과 그레텔이 다른 이야기들에서 요소를 받아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DNA는 유럽 민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민담 네닐로와 네넬라에서는 악한 계모가 아이들을 숲에 버립니다. 아버지는 귀리로 길을 표시하지만 그 길은 당나귀가 먹어버립니다. 프랑스 이야기 피네트 샌드론에서는 왕과 왕비가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딸 중 하나가 실로 길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시 버려지고 결국 오우거와 늙은 마녀의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딸은 오우거를 속여 오븐에 들어가게 만든 뒤 늙은 마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또 작은 엄지 같은 이야기에서도 아이들은 숲에 버려지고 술 취한 악한 오우거와 그의 딸들이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오우거는 아이들을 먹으려 하지만 아이들이 그를 속여 자기 딸들을 죽이게 만들고 탈출합니다. 이건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헨젤과 그레텔과 비슷한 플롯과 테마를 가진 이야기는 정말 수십 편이 더 있습니다. 결국 헨젤과 그레텔은 실화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대로의 의미에서는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이 쓰인 시대와 문화에 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이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흥미롭긴 하죠.